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2차 전지 소재 맡고 있는 홍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터리는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셔서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현재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산업 규모가 약 한 175조 정도 됩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짧게 보면 한 30년 정도 보면 한 450조 정도까지 클 거라고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근데 더 길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국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세 회사가 받은 수주 금액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조는 충분히 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가 전 세계 지금 MS가 약 한 2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75%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25%가 1000조면 나머지는 더 크겠죠. 몇 배가 한 3배 정도 될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바일 폰이나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가 증명이 되면서 배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던 석유 계통은 어떻게 보면 연소해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지구를 위해서나 저희 생활 환경을 위해서나 분명히 계속적으로 발전할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산업을 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료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료들을 이용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같은 소재를 만드는, 4대 소재를 만드는 소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다 사용한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시키는 4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분야에서 가장 특히 화공 쪽에서 배운 지식 중에 가장 많이 쓰일 거는 공정기술하고 소재기술, 그리고 환경기술 3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정기술은 원료하고 리사이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원료나 리사이클에서 쓰이는 케미스트리는 사실 저희가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단순한 케미스트리고,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사업으로 만드느냐는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료를 광석이나 염호에서 뽑아내거나 또는 폐배터리에서 뽑아내거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값싸게 뽑아내느냐 하는 공정 디자인과 최적화가 결국은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는 보통 이제 무기 소재 쪽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에 있어서는 유기 소재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무기 소재가 다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으로, 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극과 음극을 코팅하는 공정,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인데, 거기 쓰이는 기술들이 폴리머나 양재음극재랑 섞는 조합 포뮬레이션 기술이나, 그 다음에 이걸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공정기술하고 소재기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이게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친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공정에서나 친환경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쪽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배터리가 처음 개발이 된 건 일본이지만 그거를 상업화를 처음 이룬 건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 투자를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게 상업화가 될까 했던 부분을 저희는 이제 상업화한 거고, 그래서 가장 산업적으로 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상업적인 기술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마련을 했는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회사마다 전략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저가 쪽을 가기보다는 더 어드밴스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한국이 움직이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가를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전기료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저희 3분의 1인 수준이고 인건비도 굉장히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조금 고가 쪽 프리미엄급으로 나가는 게 분명한 답이고, 그걸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특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중국도 결국은 중국 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이 한 25% 되긴 하지만, 거기서 중국에 생산한 배터리를 봤을 때는 그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결국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허를 내더라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원래 뭐 저희 국내 시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특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로 이제 활동하는 무대가 미국하고 유럽인데, 그쪽에 저희가 충분히 차세대 소재나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쌓아 놓는다고 그러면 중국이 그 시장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 가격적인 측면하고 성능적인 측면인데, 먼저 가격적인 측면은 현재는 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 양극재 LFP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는 현재 뭐 연구가 된 것 중에는 뭐 소듐 이온 배터리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소듐 이온 배터리의 단점은 현재는 LFP만큼의 수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 뭐 나트륨이나 이런 소듐 같은 거는 워낙 지구상에 풍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싸고, 그리고 수명을 늘리는 부분은 뭐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소듐 이온 전지에서 가장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음극입니다. 음극. 지금은 뭐 천연흑연, 인조흑연 정도로서 굉장히 싼 음극 재료를 쓰고 있는데, 소듐 이온 전지에는 이제 하드 카본이라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싼 폴리머를 태워서 만들어야 되는 좀 특수한 카본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고, 뭐 어젠가 그저께쯤 그 셜리먼 교수가 한번 발표를 했던데, 그거를 아예 그냥 소듐 메탈 음극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LFP를 현재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소듐 이온 전지 쪽이 제가 보기에도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량 측면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고체 전지라는 게 있는데, 그 전지만큼 높은 용량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미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고, 자율주행이 되면 AI가 탑재가 되고, AI가 잡아먹는 전기량이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4단계 자율주행에서 보면 저희 배터리 용량이 100이면 한 30 정도를 4단계 AI가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제 생각에는 차값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개인이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개인이 필요할 때 부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드밴스된 택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 한 대가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 배 용량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로는 전고체 전지가 필요하고, 전고체 전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산화물 전고체, 화합물 전고체, 그다음에 폴리머 전고체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능 면에서나 또는 기술 트렌드 면에서 봤을 때 황화물계 전고체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에 이제 리튬 설퍼 전지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화공 쪽에서 설퍼 케미스트리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퍼도 굉장히 풍부한 재료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쉽게 얘기해서 뭐 기존의 양극재가 우리가 세라믹 도자기라고 그러면 이건 뭐 플라스틱 도자기 하고 거의 비슷한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배터리를 만들어 봤을 때 한 2배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퍼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단지 하나 이 황화물계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물하고의 반응성이 굉장히 높고 물하고 반응했을 때 H2S라는 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 그걸 컨트롤이 가능한 재료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차세대 전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라면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길게 본다고 그러면 한 20년 본다고 그러면 저는 리사이클하고 AI 두 가지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사이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뽑고 있지만 2030년 정도 되면 펫배터리에서 뽑아내는 리튬이나 니켈 양이 전체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2040년 되면 거의 반반? 그 이유가 되면 아마 펫배터리에서 뽑아내는 원료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되면 원료를 우리가 뭐 자연에서 얻기보다는 우리가 쓰고 버린 펫배터리에서 대부분 구할 거기 때문에 리사이클을 얼마나 기술을 발전을 시키냐,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광산에서나 염호에서 이렇게 그 안에 뭐 2%, 3% 있는 리튬을 뽑아내고 나머지 90몇 프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거하고 리튬 배터리는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원료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비용만 아낄 수 있는 공정기술이나 케미스트리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배터리 가격은 지금의 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리사이클이 그만큼 많은 연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가공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물론 자연에서 뽑아내는 것보다는 싸겠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전기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가공비가 지금의 한 반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리사이클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AI는 뭐 AI라는 흐름은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아닌데 저도 지금 AI 뭐 저희 옆에 있는 AI 연구소와 굉장히 여러 가지 AI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I는 AI 전문가도 있어야겠지만 그 영역의 도메인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 시작 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접목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AI의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한 것 아닌 상태고, 근데 한 20년 후면 AI가 굉장히 발전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도메인 지식만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뭐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AI가 내 머리보다 더 빠르게 최적 조합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을 가진 어떤 화공과 전공자들이 AI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뭐 발전 속도가 3-4배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클 쪽하고 AI 쪽에 지금 젊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